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티클 리스트에 검색 기능 추가하는 거 또 진행을 해 볼 겁니다.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부터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게시물 목록을 보는 기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리스트에서 이제 검색 기능, 검색어를 같이 입력을 했을 때 검색어가 포함된 제목을 가진 게시물들만 목록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거, 명령어를 추가할 것인가? 이거부터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명령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명령어를 추가하게 되면 해당 기능을 개발하게 되면 만들게 되면 이제 목록을 출력하는 코드 부분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중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명령어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기능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출력의 코드 중복을 우리가 없앨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어를 추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럼 명령어를 추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검색어가 입력되었을 때도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 리스트 이쪽 분기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우린 지금 아티클 리스트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equals 검증을 통과할 수 있고 show 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검색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한다고 해도 이 show list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 일은 equals를 start with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이 start with 메서드가 검증하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여기까지 이 띄어쓰기 한 칸까지 입력을 해야만 저 show 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명령어를 이렇게 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기능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공백까지 들어있는 이 상황으로 아티클 리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띄어쓰기까지 넣지 뭐 하고 띄어쓰기를 넣어도 안 돼요. 왜냐? 우린 cmd에 트림을 걸어놨기 때문에. cmd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기 전에 트림을 걸어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간 이 띄어쓰기 한 칸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뭔가가 입력이 된다면 이 녀석이 마지막 공백이었던 이 녀석을 뒤를 막았기 때문에 트림으로 저 띄어쓰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정상적으로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랑 조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아티클 디테일 1 이렇게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가 나오는 건 컨트롤러가 하는 거예요? 앱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앱이 한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흐름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는 애초에 이 분기에서 막힌 거예요. 왜냐? 이 뒤에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잘못 입력이 됐다면
명령어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을 겁니다. 이건 달라요.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우리 리스트를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showList에서 이 메서드에서 명령어에 포함되어 있는 검색어 부분을 잘라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cmd를 또 인자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에서도 파라미터를 추가함으로 받아낼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낸 명령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명령어에 포함되어 있는 검색어 부분을 잘라내야겠죠. 잘라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어딘가에 담아놔야 돼요. 자, 여기서 스플릿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도 서브 스트링 사용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브 스트링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내서 cmd가 가지고 있는 서브 스트링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우리 했던 거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아티클 리스트에 length를 사용을 할 건데 최종적인 이 결과에서 트림까지 진행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검색어 입력된 부분을 잘라서 서치 키워드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검색어를 잘라내는 것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티클 리스트까지만 입력했을 때는 원래의 목록 기능 되는 거고 검색어까지 입력했을 때는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된 게시물 목록만 나와야 되는 상황. 자, 그렇다라는 건 검색어를 잘라낸 이 녀석을 활용해서 실제로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검색어 잘라냈고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getArticl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로 받아오는 게 리스트예요. 아티클 리스트 맵을 받아서 그 리스트 맵을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리스트 아티클로 바꿔가지고 컨트롤러한테 전달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넘어간 이 아티클스가 결국에는 출력을 담당할 아티클스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라는 건 getArticles라고 하는 이 쿼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이 됐고 그 결과로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컨트롤러 쪽까지 넘겨준 과정이겠죠. 자, 근데 검색어는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getArticles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 검색어가 없죠. 자, 그럼 여기다가 검색어를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조건을 넣으면 돼요? 안 되나요?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얘는 일반적인 리스트를 가져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얘는 얘대로 두도록 하고요. 만약에 검색어가 존재할 때 랭스가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랭스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검색어가 뭐라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이런 비슷한 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서치 키워드를 넘겨주도록 하고요. 이러면 메서드 이름은 같지만 인자 개수가 다르니까 오버로딩의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쿼리를 여기서는 그냥 아니다. 이것도 그냥 복사를 하죠. 어차피 이거 재할당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etArticles를 할 때 서치 키워드를 넘길게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인자만 추가된 그리고 이만큼을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웨어절로 like 검색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웨어절을 사용한 검색은 위치가 어디예요?
from 밑에요? 아니면 join 끝나고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where저를 통한 조건은 join이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룹 by를 하고 나서는 having이고요. where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던 where절은 from절 밑에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join이 사용된 컬이라면 join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join 아래라는 건 여기 밑에가 아니라 on 밑에예요. 테이블을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할 기준이 되는 이 온절, 이것도 약간의 조건절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이 녀석을 통해 조인이 완료가 되고 나서 우리가 where절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where절 사용해요.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뭔가요? 여기서는 A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컬럼 안에 like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검색어는 서치 키워드 변수가 가져왔을 거니까 like로 검색해야죠. 자, 홀다운표, like 검색할 때 홀다운표 쓰죠.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변수로 가져온 서치 키워드를 쓰겠다, 이렇게 뚫고 이 뒤에다가 물음표에 취한될 서치 키워드를 넣어주면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자,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 때 리스트의 검색 기능 이거 만드는 상황에서 고민을 해보실 상황이 생길 거고 그게 고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딱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JDBC를 사용해서 자바와 DB를 엮고 있습니다. 둘이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자바를 활용한 클래스 안에 지금 이 article DAO라는 클래스 안쪽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쿼리를 작성을 했고요. 이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실행시켜주는 녀석이 이 녀석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JDBC를 사용해서 like 검색을 할 때는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흐름대로 지금 배웠던 걸 그대로 활용해서 썼다면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인 게 맞고요. 이걸 해봤을 때 안 되는 걸 보고 그러면 JDBC를 사용해서 like 검색을 할 때 쿼리를 작성할 때는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시는 게 생각해볼, 고민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 녀석은 실제로 검색을 하면 잘 나와요. 자, JDBC like 검색 이렇게 치면 JDBC에서 like문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 지금 아무거나 그냥 치고 들어왔는데 이런 방식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하고 있고 setString 어쩌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prepare statement를 직접 다루지 않고 있죠. 그럼 이건 적절한 예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다시 이거 넘어가서 다른 거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스프링 부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지만 일단 본다면 얘도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쓰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다가 보면은 얘는 그냥 like 검색에 대해서 알려줬군요. 이것도 넘어가면 되고 얘도 그냥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바로 나오지 않는군요. 자, 제가 MySQL이라고 하는 워딩을 하나 더 붙여서 검색을 했더니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실제로 쿼리가 쓰여져 있는 부분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은 자, like 컨캣인데 퍼센트 물음표 퍼센트가 들어갔죠. 이거는 이 물음표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컨캣을 사용해서 퍼센트를 앞뒤로 엮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활용할 거예요. 컨캣을. 자, 일단은 이 방식을 했을 때 안 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허리로 올바르게 형태를 맞춰주도록 하고, 자, 이러면 이제 쿼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어떠한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실제로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안 들어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제목에 123ASD니까 뭐 1 같은 거 넣어보겠다라고 하면 얘는 되죠? 우리가 실제로 라이크 검색을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음표를 뚫어놓고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라고 한 이거를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 자리가 지금 물음표인 거고 이 물음표에 들어갈 값을 우리가 변수로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물음표를 사용했던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같은 거. 자, 이 녀석이 이 자리 물음표 자리로 치환되어 들어갈 때 우리는 홀더함표를 썼나요? 안 썼죠. 근데 이거 문자로 판단 잘 됐죠. 자, 그러면 변수가 쓰여져 있는 이 녀석, 변수에 쓰여져 있는 이 녀석이 물음표로 치환되어 들어갈 때 홀더함표가 자동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쿼리는 없어요. 라이크 검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퍼센트와 같이 넣고자 하는 그 사이값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값 그리고 퍼센트 그 덩어리가 홀더함표로 묶이는 건 맞는데 이렇게 홀더함표가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짠 쿼리는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홀더함표가 생성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즉 하나의 문자로 인식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캣을 쓰는 겁니다. 컨캣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MySQL에서 사용 가능한 문자 이어붙이기, 문자열 합치기에 관련된 함수였죠. 여기에는 내가 합치고자 하는 문자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합쳐주는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2개까지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뒤에 이어붙이면 계속해서 더 이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쿼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컨캣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컨캣의 안쪽에 그 느낌표 하나를 구분자로 그 다음 느낌표 하나를 또 구분자로 그리고 물음표는 치환되면 알아서 홀더함표 붙을 거니까 그래서 퍼센트 우리가 넣고자 하는 값 그 다음 퍼센트가 하나의 문자로 완성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SQL YOG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컨캣을 사용해서 이거 당연히 이쪽에서도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변수에서 넘겨받은 물음표가 치환되어지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라이크 검색 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찾아내는 게 리스트 검색 기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 이걸 찾지 못했다면 사실 검색 기능 자체를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쿼리는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검색어를 입력을 했다면 이 if문이 참일 거고 참일 때는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밑에서 이 출력문을 중복하지 않게 하려면 이 녀석을 제할당의 개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든가 얘로 가져오든가 어쨌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게시물이 없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만 하면 게시물 2개가 나오고요. 아티클 리스트에 검색어를 넣으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애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지금 조건에 안 들어있어서 무조건 재할당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엮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니까 리스트만 입력하면 그냥 검색어가 있으면 검색어가 포함된 녀석만 이렇게 기능을 얼추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코드의 중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왜 피할 수가 없느냐? 이만큼이랑 너무 똑같아요. 웨어절 한 줄 빼고는 다 똑같아요. 이것도 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 필요해요. 자, 일단 이 과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자,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서치 키워드가 존재할 때 이걸 서치 키워드를 포함한 녀석을 그때 조회를 할 게 아니라 서치 키워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녀석은 조회를 해 올 거예요. 근데 조회를 할 때 애초에 그냥 리스트를 조회를 하든 아니면 서치 키워드를 포함해서 웨어절에 포함시켜서 조회를 하든 이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DAO에 가서 결국엔 그럼 이 녀석이 마지막에 만든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는 거겠죠? 우린 위에 만들어 놓은 get 아티클스가 호출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얘는 지금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경우 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받은 걸 잘라내긴 잘라냈는데 조건 같은 거 없이 그냥 조회를 해요. 그럼 검색어가 없을 때 이 녀석은 공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공백을 가지고 인자로 넘겨줄 거고 그럼 그걸 사용해서 쿼리를 날린다면 지금 이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백인 부분. 자, 이거 결과 어떨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전체예요. 그러면 끝났네요? 컨트롤러에서 검색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웨어절로 잘 판단해서 그것만 가져올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체가 나올 거고 나오고 문제 없어 보이죠? 자,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건 맞는데 우리는 최적화를 할 거예요. 자, 최적화를 할 때 지금 이 방식은 상당히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좋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like 검색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안 쓰는 게 좋다. 왜?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웨어절에 이퀄 마크를 사용해서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줄 더 쓰죠. 이렇게 했을 때 like 검색이 아니라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여기다가 1을 넣는다면 이 결과나 같죠?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둘의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걸 쓰는 게 이득이에요. 얘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연산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은 like를 쓰긴 써야 되죠. 검색은 like를 쓰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전에 검색했을 때 봤던 것처럼 REG EXP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like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쓸 때는 써야 되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두 상황 다 쓰고 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압축으로 검색어가 있으면 like 검색하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조건 없이 검색. 자,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올려서 밑에 있는 저 녀석은 지울게요. 저는 이제 예시로 만들어 드렸던 거니까 얘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이 녀석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뭔가 오타가 있나 보군요. 아, 이거 왜 스트링을 안 썼죠? 그리고 여기도 스트링을 안 써놓고 지금 네. 자,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한 줄, 이 웨어절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줄의 코드를 검색어가 있으면 추가를 한 상태로 어펜드가 정상적으로 된 상태로 쿼리를 실행시켜줘야 되고, 검색어가 없으면 이 녀석을 이 상태로 만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냥 냅둬도 검색은 되긴 되겠지만, 조회는 되겠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검색어가 없을 때는 주석 처리, 검색어가 있을 때는 코드 처리,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누구예요? 검색어. 검색어가 있냐 없냐가 문제니까. 자, 그러면 검색어가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고, 이거 조건문 아닌가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던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 해당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이거 자바 파일이죠. 이거 그냥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 자바 파일에서 조건문 어떻게 써요? if 아니에요? 그쵸? 여긴 자바니까. 여긴 지금 SQL YOG처럼 이런 DBMS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바에서 쿼리를 그냥 작성하고 있을 뿐이에요. 얘는 그냥 클래스일 뿐이고.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름이 특징을 나타낼 뿐이지 다 똑같은 클래스다. 우리가 배웠던 자바의 개념이 다 통용되는 동일한 클래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한 줄의 코드가 검색어가 있을 때는 불이 켜지고 없을 때는 불이 꺼지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건으로 따질 건 뭐다? 검색어가 있냐 없냐. 검색어가 있을 때는 이 한 줄의 코드를 실행을 하겠다. 그럼 이 어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근데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이 아예 안 될 거니까, 그럼 어펜드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붙이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검색어가 없을 때 불필요하게 like 검색을 했던 경우를 없앤 거예요. 이제 서치 키워드가 공백으로 넘어온다면 이 처리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쿼리 쪽에서는 해결을 다 했으니까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디테일 잡아야겠죠. 자, show list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일단 서치 키워드를 잘라낸 뒤에 게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따져요. 그 다음에 있다면 출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내가 뭘 검색했는지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서치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이 한 줄의 코드는 게시물이 없을 때에는 딱히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게시물이 검색 결과가 없을 때에도 검색어는 보여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 있어도 되겠고 여기 있어도 되겠고,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자면, 자, 이제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을 하면 그냥 깔끔하게 목록이 나올 거고, 리스트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하면 내가 검색한 건 이런 녀석인데 이 녀석을 포함한 결과는 이래 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약간의 디테일 추가. 자, 근데 하나 더 볼게요. 지금 게시물이 없는 경우는 테스트를 하려면 지워야 되는데 테스트해서 해볼까요? 근데 그러면 아니다, 그냥 하죠. 아티클 테이블을 다 비워놓고요. 실제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리스트 게시물이 없습니다. 검색어가 있지만 게시물이 없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을 좀 더 잡는다면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검색 결과가 없다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게시물이 없는 게 맞는데 검색어가 있는데 그 검색 결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둘이 지금 현재 상황 게시물이 아예 없는 상황은 둘 다 없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검색 결과가 없는 건지 진짜 게시물이 없는 건지는 사용자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 조금만 더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간단해요. 자, 검색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티클스의 사이즈를 보면 끝나요. 이러면 끝납니다. 사실 간단하죠? 자, 이러면 코드의 흐름을 분석했을 때 자, 검색어를 가지고 get articles 결국 데이터베이스 가서 찾아올 건데 검색어가 있나 없나를 따져서 이 웨어저를 추가한 해 만에는 DAO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 결과로 가져온 걸 토대로 컨트롤러 쪽까지 왔을 때 얘가 검색어가 존재한다면 검색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if문 안쪽에서 한번 보는 거죠. 이 시점에 아티클스가 0과 같냐? 그러면 검색어가 있는데 비어있다라는 거니까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보여줬다면 리턴으로 메서드가 종료될 거니까 밑으로 코드 진행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f문을 아예 실행을 안 했다면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일 거니까 그때는 그냥 게시물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출력하고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하나 해보면 자, 현재 게시물도 없고 검색 결과도 없죠. 아예 없는 상황. 근데 나오는 출력의 문구는 다르죠. 자, 그리고 게시물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그냥 리스트를 보면 3번이 나오는데 검색어가 2, 3, 4일 때는 검색 결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바만 가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분기를 태울 때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웹을 가지고 만들 때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또 가능해요. 지금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코드의 중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검증을 따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는 없어요. 해봐야 if, else로 묶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그냥 편안한 처리를 위해서 그냥 이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많을수록 다양한 디테일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깔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긴 해요. 우리가 지금 자바랑 DB만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결을 한다고 해도 아주 코드가 좀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웹을 배우고 웹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몇 가지 더 사용하고 뷰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디테일들을 살릴 때 훨씬 더 깔끔하고 가독성 좋고 실제로 사용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아티클 리스트 검색 기능까지 완료를 좀 했고요. 해당 코드는 제가 또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 수업부터는 오늘까지 진행했던 이 JDBC 아티클 매니저를 그만할 거고요. 내일부터 웹 기초를 좀 배워볼 거예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이제 한동안 시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수업 내용을 복습해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는 이미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봤다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진행하는 건 완전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그냥 수업만 들으시고 복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복습을 하실 시간이 많이 생긴 거니까 한동안은 이걸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시간에 그 전 내용들 확실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복습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쉬워요. 우리가 배웠던 언어를 난이도로 나눠보자면 이 두 녀석은 최하입니다. 최하. 난이도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쓰면 돼요. 이게 얘네들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이제 그 복습할 시간에는 얘네들보다는 뭐 그 전에 했던 내용들 좀 흐름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크립트는 사실 제대로 제가 수업을 강의를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얘는 얘만으로도 몇 달 공부를 해야 돼요. 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살짝 찍먹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실제로 활용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스크립트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HTML, CSS도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복습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덜 할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수업부터는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